자, 안녕.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막혀 있거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글의 내용이 어렵다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볼 필요는 없고 하다가 이 문장 뭐 20번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21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런 게 있을 때만 그런 번호를 보면 되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다 보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힘들 거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그 볼 때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자, 몸짓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뭐뭐 이상을 포함한대. 그죠? 어떤 거 이상이냐면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뭐를 아는 거냐면 언제 고개를 끄덕거리고 언제 손을 흔드는지 뭐 악수를 하는지를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게 몸짓으로 무언가를 하는데 그거를 약간 개선할 필요가 뭐 뚝딱뚝딱 거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짓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은 언제 악수를 하거나 언제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단순한 것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야. 그 앞문장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거야. 뭐를 사 그래. 그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건데 뭐 하기 위해서 하냐면 보완하기 위해서야. 뭐를 보완하냐면 너의 말로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건데 왜 그런 걸 하냐면 더 하는 거지 뭐를 의미의 칭을 어디에 너의 단어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몸짓이라는 의미의 칭을 뭐 의미의 겹을 더해 주려고 이런 몸짓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는 거는 나타낸데 정직함을 나타낸데 그리고 이 손바닥을 보이는 행동들은 만드는데 뭐를 만드냐면 그 신뢰의 분위기를 보여준대. 그죠? 만들어낸대. 그래서 너는 뭐를 끌어낼 수 있냐면 그 개방성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대. 뭐 할 때? 네가 말할 때 뭘 가지고 너의 손바닥이 이거 여기 나오죠? 너의 손바닥이 페이싱 업이니까 위로 향하게 하면서 말할 때 개방성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죠? 하지만이 먼저야. 자, 하지만 이 강력하지만, 그죠? 아니, 하지만이 먼저는 아니.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 만들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더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하지만 그 과도한 몸짓의 함정을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몸짓이 너무 과한 거는 함정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몸짓을 어느 정도 쓰는 거는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쓰는 건 과하다. 너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지. 그거의 예로 너무 많은 손동작은 방해를 한대. 너의 메시지를. 왜냐면 그 손동작들이 끌기 때문이야. 뭐를? 관심을 어디에서 너의 말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기 때문이야. 야, 생각을 해보래. 화자를 생각해보래. 어떤 화자냐 하면 그 손을 빨리 움직여. 뭐처럼 새처럼 손을 막 겁나 파닥파닥 거리는가 보지. 그러다 보면 뭐를 한다고? 그들의 몸짓의 혼돈 속에서 뭐를 잃어버린대? 뭐 그런 뭐 의미를 잃어버린 메시지가 잃어버린 메시지를 잃은 그 화자를 한번 봐보래. 그래서 균형이 핵심이다. 그래서 너의 이런 몸짓들은 강조한대. 너의 단어를 뭐가 아니라 그 단어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2번 가볼게요. 21번 가볼게. 자, 그럼 이제 21번 볼게요. 자, 유전자 인간에서, 그죠? 인간에서 유전자 편집이 가정된다면, 그래서 뭐를 가정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것들이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뭐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입증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죠? 가정하는 것은, 그죠? 그거, 어째 이땐 뜻은 없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보이는데, 뭐가?
그 인간의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렇게 유전자 편집이 어떻게 보인다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인다는 거야. 뭐가 바람직해 보이냐 하면 바로 잡는 거지.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들을 어디에서 그 가능한 한 삶의 이런 초기 단계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바로 잡는 것은 합리적이고 심지어 바람직해. 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입증이 되면 우리가 질병을 유발한 뭐 암이라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 그거를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바로 잡으면 되게 좋긴 하지. 근데 뭐 하기 전에 바로 잡냐 하면 그 해로운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발하는 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건 되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해 보이지. 하지만 일단 뭐가 가능하면 그 배아에 돌연변이 된 이 유전자를 뭘로 바꾸는 게 그 일반적인 유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 일단 가능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야. 뭐를? 일반적인 유전자를 우수한 유전자로 업그레이드하는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잘못된 거를 이제 막 돌연변이 같은 것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거에 목적을 두다가 그러다 보면 유혹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걸로? 그럼 일반적인 것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지. 누구나 키가 크고 싶고, 누구나 잘생기고 싶고, 누구나 예쁘고 싶고, 누구나 공부하고, 그냥 조금만 공부해도 막 성적이 빵빵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런 유혹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해야겠니? 이 유전자를 편집하기 시작해야겠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평생 뭐 심장병이나 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막 배아세포 있지, 이제 막 난자랑 전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조그마해진 약간 배아세포 같은 것들에서 유전자를 편집해야만 하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와러바우트하면 어떠니?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주는 건 어떠니? 뭐를? 유익한 특징들을 뭐 같은 거 더 큰 힘이나 아니면은 증가된 뭐 인지 능력 같은 거, 정신적인 능력 같은 거 아니면은 바꾸는 건 어떠니? 이 신체적인 특징을 너 같은 거 눈이나 아니면 머리 색깔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를 눈 색깔, 머리 색깔을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는 건 어떠냐는 거지. 자, 완벽함에 대한 추구는 되게 인간 본성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길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결국 장소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우리는 마음 놓이고 결국 놓이는 곳이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이 우리가 마침 가는 그 장소가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하잖아. 그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겠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뭐 눈도 조금 뜯어 고쳐보고, 그럼 눈 색깔도 조금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죠? 근데 한번 쓱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오잖아. 좋다고 했던 일이 결국에는 바닥에 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마침내 도착한 이곳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뭐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그럼 모두가 차은우야. 모두가 뭐 장원영이야. 그럼 장원영이랑 차은우가 멋지겠냐고. 다 옆을 보면 다 차은우고 옆을 보면 다 장원영인데 그건 또 평범해지겠지. 그럼 또 완벽함을 또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되게 이상한 곳에 도착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은 과학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나
어렵지.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더 어려워. 국어로 따지면 비문학 느낌이니까 풀기가 되게 난해할 거야. 자, 그래서 과학은, 엄마야, 시딩 빨간색이네. 자, 과학은 과학인데 어떤 과학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과학은 확실함에 대한 모음이야.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배우잖아. 뭐 애매하고 아리까리한 건 배우지 않고 확실한 것들에 대한 모음인데 뭐에 대한 확실함이냐면 자연계. 즉, 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거나 DNA는 뭐 유기체의 정보를 다 뭐 나른다, 뭐 담겨 있다라는 것과 같이 자연계에 대한 확실함의 모음이야.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은 나오지 않아. 자, 오직 네가 뭐 할 때만 배우기 시작할 때, 자, 과학의 실제를 네가 배우기 시작할 때 너는 깨닫는다는 거야. 뭐를? 그 각각의 이러한 사실들이 얻어진다고 뭐를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뭐를 기초해서 많은 관찰이나 실험을 기초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이러한 각각의 사실들이 힘겹게 얻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그냥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어떻다는 거야? 관찰이랑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논리적인 추론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되게 힘들게 얻어진다.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물론 우리는 한 줄로 간단하게 배우지만. 자, 그래서 과학의 과정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어디 갔냐? 지식의 조각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나오죠. 이거라기보다는 뭐라는 거야? 줄이는 거야. 불확실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죠?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불확실함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쳐내는 거야. 자, 그러다 보면 뭐만 남는 거야? 확실함의 모음들만 남는 거지. 왜? 약간 불확실한 것들은 쳐내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불확실함들은 훨씬 더 크거나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지. 어디에서? 우리의 이런 주어진 이런 지식에 대해서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니까 누군가의 불확실성은 더 클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이 알면 알수록 불확실함이 적겠지. 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곳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곳에 따라서 뭐 그 지식에 주어진 지식에 대한 그 조각들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함이 더 크거나 적을 수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꽤 확신하는 거야. 어떤 거? 나무가 어떻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확신해. 그죠?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는 아는데 그 난류 유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러니까 난류 유동이라는 게 막 비행기 타면 뭐 난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막 겁나 비행기가 흔들거리잖아.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남아있는 거야. 뭘로? 진행 중인 연구로 남아있는 아직도 그게 진행 중인 거야. 뭐 한 세기가 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 후에도 여전히 연구 중인 걸로 남아있는 거야. 왜? 불확실함을 쳐내야 되는데 이 난류 유동은 우리의 불확실함이 큰 거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는 불확실함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걸 모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3번으로 갈게요. 23번을 한번 볼게. 자, 여기에는 이때 수많은 증거가 있대. 그 증거가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상사나 코치들이 여기는 거야. 여겨지는 거야. 뭐로써 여겨지냐면 관여되고 배려하는 걸로 여겨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 선생님, 상사 이런 코치들이 약간 관여되어 있고 배려하는 사람일 때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겨지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사람들이 뭐 할 때, 뭐 배려하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부모님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상사나 코치들이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행복하고 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그 앞문장은 사람은 아닌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은 아니고 또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가치 있게 느끼고 존중받는 걸로 느낀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또래나 직장 동료. 그러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무언가가 많잖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래나 직장 동료와 같이 약간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치 있고 존중받는 느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런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관계성이 충족이 될 때 동기나 내면화가 자극이 돼. 그죠? 만약 우리가 제공받는다면 뭐를? 자율성과 유능함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제공이 된다면, 그죠?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동기나 내면화가 자극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건 믿어주는 부모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 주변에서 있어. 그러면은 알아서 잘할 거야. 왜? 믿잖아. 이제 엄마가 나를 믿고 부모님이 나를 믿고 선생님이 나를 믿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기화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러면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한 기반인 거야. 그곳에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려하는 관계는 그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자율성이나 유능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동기화하려고 우리 스스로 동기를 해야 돼.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동기하는 거고 동기부여하는 거고 여기 우리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래. 뭐를 하래? 높이는 것들을 하래. 그래서 어떤 거를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높이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대. 어디에서? 장기적인 지속에서. 그러니까 친구랑 이제 운동하고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거야. 네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어떤 거냐면 자,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누군가한테 전화해. 그리고 버팀목으로 있으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 도전에 맞설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팀목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줘라. 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동기부여 주려고 하거나 나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성이나 신뢰성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4로 갈게요. 그러면 보면 이번에는 24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 자, 현대의 뇌 스캐닝 기술이야. 뭐 같은 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그 현대 뇌 스캐닝 기술이 드러낸 거야. 뭐를?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밝힌다잖아. 뇌의 많은 영역들을 밝힌대. 그러니까 여기서 밝힌다는 거는 그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자극해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극 주다. 엄마야. 자극하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는 그 강력한 활동이 있어. 분야에 어떤 거? 발음하는 거랑, 그래서 그리고 그 발화된 반응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했어. 발화라는 게 말한 거잖아. 말한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듣는 거야. 당연히 실행 내가 입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 내 귀로 듣겠지. 뭔지 알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것. 내가 일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말소리를 듣는 것과 연관된 영역에 굉장히 강력한 활동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한 활동들이 강화시키겠지, 뭐를? 결합적인 구조를.
어디에 너의 뇌세포에 뭐를 위해서 더 나은 두뇌 능력을 위해서 너의 뇌세포의 결합적인 구조를 강화시켜 줄 거다라는 거지.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들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앞문장은 이어지는데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디에서? 집중력에서. 그래서 크게 읽는 것은 또한 좋은 방법이야. 뭐가? 너의 대중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강요하기 때문이야. 네가 읽도록 모든 단어들을 읽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야. 뭐를? 그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잘 안 해. 뭐 할 때? 빠르게 읽거나 아니면 조용히 읽을 때는 사람들이 보통 잘 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 뭐가? 각 단어를 모두 다 읽는 것을. 특히 아이들은 장려돼야 돼. 뭐 하도록? 크게 소리내서 읽도록. 왜냐하면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학습을 위해서, 뭐를 통해서? 이러한 연결들을 통해서. 어떤 연결이냐 하면 만들어진 거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면 노래하기, 뭐 만지기, 소리내서 읽기와 같은 긍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합을 통한 학습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도록 장려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직접 말을 하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소리내서 읽는 것들이 이게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래. 이런 것들이 학습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렸을 적에 노래 많이 부르고 뭘 많이 만지고 소리내서 많이 읽은 애들이 학습할 때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도록 장려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TMI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그 공부할 때 눈으로 난 그래서 뭘 귀에 끼고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귀에 뭐를 하잖아. 근데 나는 눈으로 안녕하세요를 읽는데 귀에는 다른 게 들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안녕하세요를 읽을 때는 입으로 하거나 소리를 내보는 게 좋아. 마음속으로 읽는 것, 밖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읽고, 집에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읽는 것이 좋지. 그리고 그때도 말했지만, 암기 과목을 할 때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영어로 써 있건 한국말로 써 있잖아. 그러면 종이를 가지고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 있고 뭐뭐뭐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손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녕하세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종이를 하나 갖고 와서 말로 읽으면서 이거 그냥 손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큰 소리로 읽는 거랑 만지기, 손으로 무언가 하는 게 한 방에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의 집중력이나 아니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 혹시나 자기가 암기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24번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29번부터 쭉 진행할게요. 끝!